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국민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6월 둘째 주 강주를 달군 부동산 이슈는 해가지고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세금 많이 올랐다는 그 소식인 것 같아요. 강주에서 전세계약 재계약하려면 2년 전보다 4,2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제자 뉴스로 보내드린 건데 오늘 또 소식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오는 8월 임대차 입법 시행 2년 앞두고 전세 대란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우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2년 전 전세값에 5%만 올려야 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며 전세값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강주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2년간 강주의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왜 폭등하냐면은 2+2 해서 그 4년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못 올린 거잖아요. 이미 4년치는 올랐어. 그리고 또 새로운 임차인을 줘야 돼. 근데 또 그 사람한테 2+2 4년을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현재 있는 건물주는 8년치를 지금 생각한 거죠. 머릿속에서 8년치를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 2년 새 전세가 24.6% 폭등했던 거. 이 기사는 어제 올려드렸던 소식이죠. 그리고 야, 설레는 새집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어떡하나. 시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했다면 시공사에 하자 보고서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별로 담보 책임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며 종류에 따라 2년, 3년, 길게는 10년까지 책임 기간이 있는데요. 또 웬만한 거 3년에 많이 끝납니다. 자, 신축 아파트 입주 하자 보고서 신청 기간 내력 구조별 하자 10년 가장 길어. 타일 등 마감공사 2년, 창호공사 3년. 담보책임기간 시작 입주자 인도하는 날. 정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합니다.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이 없다. 집피직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에 살고 있는 A씨 최근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세면대가 이상한 걸 기울어진 느낌을 들었는데 이에 A씨 남편과 함께 세면대 내부를 살펴봤는데 볼트에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화장실 타일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시공사에 보수를 문의했지만 시공사는 입주 지정 이후 2년이 지나 품질 보증 기간이 종료돼 보수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A씨와 같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자가 발견했을 경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별로 담보 책임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A씨 시공사 담보 책임 기간 기산일을 입주 지정일로 답변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와 시공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력 구조별 하자는 아파트 구조체 일부나 전부가 붕괴되는 경우 또는 아파트 구조 안전상 위험이 처리하거나 위험이 처리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요. 시설 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해 아파트나 시설물 안전기능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할 정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고요. 하자를 이같이 두 가지를 구별한 것은 하자의 종류별로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선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별 구조로 10년간 가능합니다. 골조공사를 말하는 거죠.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청호공사는 3년, 철큰 콘크리트 공사 등은 5년. 자, 그렇다면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A씨는 시공사는 입주 지정일 기준을 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을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전유 부분, 내 집 안, 아파트 내부 부분, 입주자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을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자, 하자 보수 신청에 따라 시공사 보수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건설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하자 보수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는 제3자 입장에서 하자 판정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원회 운영하고 있던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는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단지 입주민들이 단체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한도 제한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단체로 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자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 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하자 보수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쨌든 내부 아파트 구조는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내가 인수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 강주
달군 부동산 이슈는 하자도 하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가장 큰 것 같아요. 강주에서 전세계약 하려면 2년 전보다 4,2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 자, 6월 둘째 주 강주를 달군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